점유권이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한번 마지막까지 점유권을 끝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물권정 청구권 배웠죠? 뭐죠? 물권의 실현이 방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점유권도 물권이죠. 그죠? 점유권도 물권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경우에 이 점유자가 그 점유권의 행사를 위해서, 점유권의 실현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권자, 즉 점유권자 행사하는 권리다. 그 점유권을 위해서. 그러면 204조부터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그죠? 반환. 그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똑같아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 그냥 회수, 반환을 대신에 회수라고 썼구나. 방해 제거 대신에 점유의 보유라고 썼구나. 그 다음에 방해 예방 대신에 점유의 보전이라고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조문을 쭉 실어놨어요. 조문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아주 출제 비중이 높다거나 이런 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 아셔야겠죠? 204조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는, 이 침탈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침탈을 당할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근데, 손해배상? 한번 봅시다. 2항까지 봅시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죠? 특별 승계인 중에서 이어서 받았다 이 소리죠. 선의인 경우에는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는 나눠서 악의인 경우에는 행사 가능하죠. 점유 회수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선의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합니다. 이거 제척기간인데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라고 그랬죠?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점유의 부분은 좀 이따 보고요. 204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침탈. 이 침탈이 어떤 느낌이에요? 침탈? 침탈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침탈.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빼앗긴다. 뺏긴다. 침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면 점유의 회수 청구권, 즉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침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반환은 알겠죠? 우리가 지금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 점유보호 청구권을 배우고 있는데 반환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도 그럼 물권적 청구권인가? 아닙니다. 이 손해배상은 그냥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이거 사실 규정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파트에서 배웠지만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상황만으로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객관적 상황 발생. 즉,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의과실까지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에 배운 내용, 고의과실까지 있으면 당연하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안 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그렇게 의미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750조 책임 규정을 그냥 한 번 더 써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논의가 돼야 할 게 특별승계인. 그러니까 침탈한 사람이 있고 침탈한 사람으로부터 그걸 승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침탈자가 있고 침탈자의 승계인이 있는데
이 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선이다, 악이다 나눠가지고, 악이면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악이면 아, 이게 침탈된 물건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의 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선의인 경우가 좀 일반적이겠죠.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냥 이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그냥 이전받은 거예요. 이전을 받은 겁니다. 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의인 경우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조문에서 볼 수 있는 거, 제척기간이라고 했죠? 이 제척기간이 법이 인정한 권리 존속기간인데, 점유보호 청구권에는 이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탈자가 이 점유를 뺏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근데 1년 이내면 당연히 돌려주는 게, 회복하는 게 맞아요. 회복.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자기 점유가 침탈된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사람이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이 침탈자의 점유 또한 보호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정화가 됐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침탈은 나쁜 행위이긴 하지만 이 점유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점유 또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딱 1년까지만 행사하지 1년이 넘으면 그냥 놔두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민법을 제정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뭐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왜 없냐? 소유권은 좀 더 보호 가치가 더 높은 겁니다.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점유를 뺏긴 사람이 소유자였고 이 사람이 점유를 뺏겼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침탈을 당했어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둘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인정이 되는데, 점유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행사 못하죠. 하지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한번 책을 봅시다. 쭉 올리시면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점유보호 청구권. 이제 이 세 가지 권리를 합쳐가지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본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점유자가 청구하는데, 이 점유자 꼭 본권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본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자가 점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점유자가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있죠? 절도범. 그런 상태라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점유권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본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침해,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여기서 그 도둑이 즉 소유자의 어떤 물건을, 이건 동산이겠죠. 도둑은 동산에 대해서 도둑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훔쳤어요. 그래서 이 도둑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점유권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둑은 사실상 이 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 소유자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탁제가 나가지고 찾아가지고 물건을 뺏어요. 다시 뺐습니다. 이 도둑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나쁜 놈인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까지 제기할 수 있어요. 소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점유 내놔 이렇게. 물론 이 소유자는 나중에 이 사람이 설령 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도둑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건을 나중에 뺏기겠죠.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이런 권리를 행사할 테니까 뺏길 테지만 뺏기기 전에 점유권으로서 자기가 한번 따져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재의 권리자가 현재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도 물권이니까 현재의 점유자가 현재 자기 점유를 침해한 사람한테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청구권자는 누구? 현재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점유자에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라고 했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 됩니다. 하지만 점유보호자는 점유자 아니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죠? 현재 침해를 하고 있거나 침해 우려를 야기를 시킨 자가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그 포괄승이 당연히 상대방 되겠죠. 상대방 되죠. 포괄승이 누구죠? 이 점유를 침해한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점유 침해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한테 그 소재기 못하니까 그 승계인한테 해야겠죠.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까지 행사할 수 있죠? 아기의 특별 승계인한테도 행사할 수가 있죠. 그죠? 방금 봤던 조문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봅시다.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런구나.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구나. 이렇게 봤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봅시다. 의의가 뭐죠? 점유의 침탈.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침탈이 뭔지. 그리고 반환. 그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회수 청구권은 반환을 청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것은 별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행사 요건을 구체로 볼까요? 침탈이 있어야 된다. 침탈이 뭐죠? 침탈을 풀었으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뺏긴 거예요.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얘가 점유 중에서 절도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강제 집행을 당했어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한 거 아니죠. 위법한 강제 집행도. 그리고 위법한 자력구제. 그렇죠? 뺏긴 걸 생각하면 돼요. 뺏긴 거. 그리고 자신의 물건이라고 착각하고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것도 뺏긴 거죠. 근데 침탈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침탈이 아닌 경우. 점유자가 침탈이 아닌 경우가 중요합니다. 침탈이 아닌 경우. 점유자가 양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탈 아니에요. 왜냐? 점유자의 의사에 의했기 때문에. 절도와 양도는 다르죠. 절도는 그냥 빼앗은 거고 이렇게 훔친 거고, 양도는 자기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가 사기에 의한 양도예요. 사기에 의한 양도는 어떤 의미죠? 자기가 속아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한 거죠. 사기에 의한 경우에도 침탈 아닙니다. 뺏긴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기도 당연히 뺏겼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침탈은 전혀 그 의사가 개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사기는 자기 의사가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당사자 볼까요? 청구권자,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죠. 당연히 그 사람이 청구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권이 없는 절도범도 지금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 봅시다. 간접 점유자가 어떻게 침탈을 당하지? 이렇게 딱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줬다고 합시다. 임대차. 그러면 우리 간접점유 배웠죠? 간접점유, 직접 점유자의 존재, 그 다음에 이끈, 점유매각의 관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병으로부터 침탈을 당했어요. 점유의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점유 회수 청구권,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누가 할 수 있죠? 당연히 이 사람은 행사할 수 있겠죠? 자기가 점유 중에 물건을 뺏겼으니까 이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행사할 수 있죠? 이 을한테 반환하라고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을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자기한테 예외적으로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 점유자도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주체가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다만 여기 또 써놨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어요. 지금 임차인이 직접 점유 당했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에게, 아시겠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나에게, 즉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누가 될까요? 침탈하고 있는, 그죠? 침탈하고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 당시에 침탈하고 있으니까 현재 침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탈자, 그리고 침탈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침탈자의 포괄 승인 해야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악의의 특별 승인. 이거 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안 된다고. 이 경우. 그러니까 이 기역 니은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침탈자는 침탈자 포괄 승인. 그치, 당연하지. 이렇게 아시겠지만 시험에서는 주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는다면 선인지 악인지 이걸 나눠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써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걸 볼까요? 침탈자의 고의과실은 불문하겠죠. 왜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지금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그냥 가져가서 이거 내 거잖아 하면서 뺏어갔어요.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다만 지금 우리 그 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불법행위 그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니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물으려면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한 자만을 상대로 청구해야겠죠. 그 상대편이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엔 침탈자가 간접 점유한 거예요. 방금 예를 들은 어떤 간접 점유 얘기일 때는 간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였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침탈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겠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침탈자가 물건을 침탈을 했어요. 이 갑이 점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점유를 침탈을 했습니다. 침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걸 맡겨놔요. 이렇게 병한테 침탈자가 좀 맡겨놓은 경우가 많겠죠. 이걸 물건 뺏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맡겨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겠죠. 침탈한 사람이 간접 점유자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현재 점유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를 회복하려는 사람은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까요? 침탈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양자, 현재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
그다음에 간접 점유자 모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직접적으로는 악의인 경우에 그러겠죠. 악의. 그죠? 악의의 특별 승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답니다. 침탈자가 물건을 임대한 경우. 그죠? 침탈자와 임차인 모두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탈자의 점유보조자가 사실상 점유보조자는 점유자 아니죠? 점유자 아니니까 이때는 점유주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봅시다. 제척기간 내에 행사할 것. 예, 점유에만 있다고 그랬죠?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왜? 그때까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침탈자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를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좋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 제한이 제척기간인데 심지어 판례는 출소기간, 소를 제기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년 내에 적어도 소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재판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거 좀 이따 판례를 볼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 다음에 방해 제거잖아요. 그럼 법조문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봅시다. 이걸 점유의 보유라는 제목으로 20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의 보유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침탈 당한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방해 제거, 그렇지, 방해를 제거를 해야겠지. 방해 제거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 책임이니까 특별히 규정을 안 해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네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방해가 종료됐대요.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방해가 끝났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2항의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는 이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1년 내에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방해 제거는 이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료를 했는데 뭘 청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항은 그 얘기입니다. 상황 볼까요? 이제 공사 얘기가 나와요.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았대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점유를 방해를 받고 있어요. 공사 때문에. 근데 공사가 진행해가지고 1년이 지나면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건물 올라오기 전에 이걸 청구해야지. 이렇게 한참 올라온 다음에 청구하면 난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성해야 돼. 그럼 더 그렇죠? 이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해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점유의 보유를 조문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기는 편하게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 봅시다.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이죠. 점유를 방해받고 있죠. 그러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손해배상은 큰 의미가 없이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불권적 청구권이고요. 그래서 행사 요건을 볼까요?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왜? 불권적 청구권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있죠. 이것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니까 이때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죠. 왜? 불법행위 책임이니까. 그리고 제척기간 내 1년, 여기도 있었죠? 205조 2항에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하나죠. 그죠?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거. 종료했으면 더 이상 방해제거를 청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2번 볼까요?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 사회계정 경제 손실이 너무 크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06조 볼게요. 206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대요. 염려. 아직 방해를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뭘 청구할 수 있죠? 방해를 예방할 것을. 네 담벼락 붕괴될 것 같으니까 네가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담벼락을 어떻게 손을 봐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and예요, or예요? or입니다. 또는입니다. 이게 그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또는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밑이에요. 밑. 점유의 보유 이 파트에서도 밑이고 점유 침탈 같은 경우에도 밑이에요. 왜? 방해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받고 있는 방해 제거를 청구를 하면서 방해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and예요. 이때는 침탈도 마찬가지고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 방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해의 예방만 청구를 하고 또는 이 방해 예방 말고 그러면 네가 이게 방해를 예방 안 할 거면 내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손해를 입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이 손해가 날 것을 예상을 해서 그에 따라서 네가 합리적인 어떤 담보를 설정을 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는이에요. 또는이 중요합니다. 또는이. 아시겠나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또 손해배상의 담보죠. 아직 손해가 안 났어요. 손해가 안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날 때를 대비해서 담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 아시겠나요?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계속 가끔 그냥 어떻게 보면 도식화된 시험 문제인데 나와요. 이 또는인지 밑인지 이게. 여러분들은 이 방해 예방 청구에서만 또는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항 볼까요? 2항에서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 사망 뭐죠? 이걸 준용을 해서 착수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또는 공사 완성하는 데는 그 방해 예방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207조는 공통된 겁니다.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보류를 하죠. 그래서 이 점유의 보전, 점유의 보유, 그다음에 점유 회수 이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침탈을 당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한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그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만 자기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207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권 다시 한번 봅시다. 방해를 현재 안 받고 있는데 받을 염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아니죠. 손해배상의 담보입니다. 손해배상 아직 손해가 안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포인트예요. 또는 담보.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봅시다. 옆집 담장에 붕괴 우려가 있어 보수공사를 하도록 청구하는 거 방해 예방이죠. 또는 하거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손해배상 쪽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아. 그죠? 손해배상적으로 일정 금원에 대해서 예치를 어디다 돈을 딱 예치를 하도록 이게 손해배상의 담보죠. 담보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 중에 양자택일이죠. 또는입니다. 또는. 그리고 행사 요건 볼까요? 1번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상태.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상대방의 고의하실 불문하지 왜?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그죠? 그래서 고의과실 불문. 근데 앞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에는 손해배상 청구 시에 앞서는 손해배상 청구죠. 근데 현재 방해 예방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담보죠. 손해가 아직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이 앞서 있는 두 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고의과실이 요건이죠. 불법 행위니까. 하지만 방해 예방 청구권은 현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고의과실 요건이 아닙니다. 뭐 이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뭐 시험에 낼 것 같지는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경우에도 제척기간 내 1년 내에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아직 그 방해가 개시되기 전이죠. 아직 방해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공사가 있다. 공사가 있으면 착수 1년 경과 또는 공사가 완성될 때는 예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은근히 공사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좀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방해 그 예방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 공사 관련돼 가지고 1년 경과하거나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나 공사 완성된 데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하고 판례를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양도했답니다. 양도가 침탈인가요? 침탈 아니죠. 침탈 아니기 때문에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즉 간접 점유자는 왜 저 사람한테 양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양도를 했다 그러면 침탈이 아니니까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상관없이 뭐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의사 개입이 있는 경우, 즉 양도, 사기 강박 이런 경우에는 의사 개입이 있는 겁니다. 침탈이 아니란 얘기예요. 침탈이 아니란 얘기예요. 침탈은 그냥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그래서 또 횡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횡령을 하는 거예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며 침탈 여부는 누구 기준? 직접 점유자 기준으로 하겠죠.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번 봅시다. 침탈을 당한 때람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점유자에 대한 집행 권한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 집행. 위법한 강제 집행도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뺏긴 경우죠. 이 경우에도 침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려 점유를 상실했답니다. 또는 물건을 그냥 잃어버렸대요. 이런 경우에는 침탈 아니죠? 뺏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봅시다.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상태가 일정 기간을 지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된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제척 기간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돼버리는데 행사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 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침탈자보다 이 회수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더 평화 질서의 교란의 상태를 야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척 기간을 두는데 이 위 제척 기간은 재판 외에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출소 기간, 즉 제소를 이 기간 내에 해라. 1년 내에 해야지 의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소 기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점유보호 청구권을 다 봤어요. 그러고요, 이제 남은 게 자력 구제권이랍니다. 이것도 뭐 시험이랑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래도 자력 구제는 뭐죠? 우리 한번 봤죠. 그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주가 아니지만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가정부가 누구한테 물건을 탁 뺏겼어요. 그러면 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력 구제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력으로 자기가 탁 뺏어가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못 뺏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뺏어간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자기가 막 그걸 찾아온다거나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력 구제권이 뭐냐?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에 대하여 공권력을 빌리지 않고, 그죠? 자력으로, 즉 공권력을 안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점유자가 사적 실력을 행사해서 방위, 그걸 막는다는 거, 즉 침탈이나 방해를 막는다는 것, 또는 그걸 탈환할 수 있는 권리를 자력구제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원칙적으로는 직접 점유자가 자력구제권자겠죠. 그리고 간접 점유자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없는 경우가 많겠죠. 간접 점유자는 그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원칙적 자력구제권자이다. 그리고 점유 보조자도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행사 가능하다. 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그런 상황이 자기한테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니까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학설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점유자는 동그라미, 간접 점유 보조자는 동그라미, 간접 점유자는 X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자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력구제권은 종류가 방위 또는 탈환이에요. 방위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탈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뺏긴 상태에서 자기가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자력 탈환하는 거죠.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거 내 땅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배제를 한다는 얘기고, 동산일 때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막 가지고 오는 막 자기가 달리기를 해가지고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자력 탈환권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됐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볼까요? 위법한 강제집행, 위법한 강제집행자. 그렇죠? 위법한 강제집행도 뭐라고 그랬죠, 이게? 침탈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침탈을 막 하고 있어요. 부동산의 명도를 받는 것은 상대방 침탈하는 것이 되므로 강제집행이 이릉 종료했습니다. 종료를 해가지고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침탈당한 상태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하는 것은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침탈의 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두고 있어요. 즉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죠?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한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즉시 행사하여야 하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 하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히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면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자력 탈환권에는 이렇게 다시 회수를 뺏는 경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러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가끔씩 이건 지문으로 떠요. 이 법조문 자체가 그냥 뜨는데, 이거 볼까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완전 별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한번 예를 들었는데, 갑이 이 소유자인데 을이 이걸 빼앗았어요. 침탈했어요. 그래서 침탈해가지고 점유가 확고히 됐어요. 확고히 됐습니다. 점유자가 된 거예요. 이 도둑이. 이런 상태입니다. 점유가 확고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이 자기 물건인 걸 확신을 했어요. 시계라고 해봅시다. 시계인데 딱 을이 차고 있는 그 팔목에 있는 딱 시계를 보니까 자기께 확실해요. 자기가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해놨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죠? 이 점유자의 현재 점유자는 을인데 점유를 다시 침탈을 했어요. 그렇죠. 침탈을 했습니다. 을의 점유를 침탈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을은 점유자죠. 점유보호 청구권, 그 중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회수 청구권, 이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주체가 되죠. 청구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 어떻게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침범을 했다, 침탈을 했다 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점유에 관한 소죠. 그런데 여기 봅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내 물건입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 점유에 관한 소에서는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관련된 요건이나 그 관련 규정을 살펴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고 막 항변을 하더라도 이거에 관해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승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네가 점유자 맞네. 그리고 이게 침탈이 맞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유보호 청구권을 승소를 하는 거죠. 승소를 하는 겁니다. 있다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고 승소를 해요. 그럼 이 사람 갑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뭐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그러면 여기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설령 이 점유자가 점유에 관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갑이 이 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다시 승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소를 하면 결국 이 을은 자신의 점유를 내놓아야겠죠. 소유자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냥 우리는 시험에서는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의 소는 완전히 별개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별개구나.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그리고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 즉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뭐 있다 없다 이거에 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볼까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하는 소권 행사이고, 본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본권을 기초로 하는 소권 행사죠. 그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양소는 평면이다. 그래서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평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별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소는 전혀 다른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동시 또는 이시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면 이 소를 제기했다고 이 소를 제기를 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시 또는 이시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쪽의 소송 결과 다른 쪽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물과 기름이다. 물과 기름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물과 기름이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편 점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에 관련된 소송에서 상대방이 본권을 방어 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즉 본권, 내가 소유권자야 하면서 그걸 방어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볼까요? 훔친 물건을 오랜 시간 점유 중에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침탈당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였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입증을 하더라도, 내가 내 소유권이야 하더라도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에서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소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준점유. 이건 정말 의미가 별로 없는데, 점유에 준한다. 점유에 준한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점유에 준하죠?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에 점유권이 있다고 하죠. 근데 점유의 대상이 아닌 물건들이 있어요. 점유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뭐 채권이나 무채재산권이나 뭐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그걸 점유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준점유권, 준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점유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유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